서울, 2025년 11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원룸 반지하 6평 남짓한 공간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앉아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에서 그녀는 김성애 교수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부 조교수, 28배 박사학위를 받았고 32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조선 고전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 그녀의 강의실은 늘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35, 그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카페 유니폼이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가방에 지갑과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2호선 새벽 6시.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지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한 젊은 여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두꺼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 문학의 이해. 지연은 그 책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평양에서 비슷한 책을 가르쳤으니까요. 지금쯤이면 아침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평양의 아침. 그녀는 연구실에 앉아 강의안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밑줄 친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 책을 덮었습니다.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카페 브루잉, 오전 6시 30분. 카페는 밝았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왔어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은데. 준비 빨리 해요. 네.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백룸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환하게, 더 환하게. 손님들은 밝은 표정을 원했으니까요. 카운터로 나왔습니다. 이미 손님 몇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포스기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첫 손님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 톨 사이즈.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손님, 그 다음 손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서빙했습니다.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한 젊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습니다. 이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35이었습니다. 이모가 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카페 이모였습니다. 네, 나갑니다. 지연은 커피를 들고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웃으며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잠깐의 휴식. 손님이 잠시 줄었습니다. 지연은 백룸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어요? 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연 씨는 일 잘하니까 다행이에요. 손님들도 친절하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연 씨, 북한에서 뭐 했어요? 점장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은 말했지만 교수였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일했어요. 아, 선생님이었어요? 비슷한 거요. 지연은 얼버무렸습니다. 점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퇴근 전에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해요. 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화장실 청소. 평양에서 그녀는 화장실 청소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구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교수였어.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위는 남한에서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북한 학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다시 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둘 다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예상치 못한 만남. 어머, 지연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소영.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한에 왔고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소영 씨. 와, 여기서 일해요? 나 이 근처 회사 다녀요. 소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깔끔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지연은 최대한 밝게 물었습니다. 아, 네. 카페라떼 하나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과 자신은 같은 출발선이었습니다. 둘 다 2023년에 탈북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영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채용되었다고요. 월급도 괜찮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탈북민이었습니다.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지연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우리 하나원 동기들 모임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꼭 와요. 다들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소영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었을까?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교수 경력이 인정받았다면, 대학에서 다시 가르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지금 이 카페에서 이모로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후 6시 퇴근길,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쇼핑하는 연인들, 친구들과 웃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리는 지하철. 그녀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 선생님, 누군가 그렇게 부른다면 좋겠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의 강의실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 칠판에 적힌 문장들, 책장 넘기는 소리,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당이 정한 교과서만 읽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해시태그에 시태그 저녁 8시 반지하 집.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밥,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탈북민 취업률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학력 인정 문제와 사회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연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따라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일해야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6시 30분 카페에 출근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100번쯤 말합니다.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고 청소합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게 내 삶이야. 지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물었습니다. 진짜 자유가 뭘까? 평양에서는 선생님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유롭지만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세상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작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까지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지연은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카페 브루잉 2주 후 북한 사람이 만든 커피 마셔도 돼.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웃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그녀를 찍고 있었습니다. 왜 탈북했어요? 북한이 더 좋지 않아요? 공짜로 다 주잖아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 주문? 김정은 사진 그려진 커피 있어요? 하하.
남자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손님, 주문하지 않으시면 나가주세요.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재미 좀 보려고 한 건데. 예민하네. 남자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점장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일 전으로 사실 이 일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카페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지연은 카운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돌아보니 소영이었습니다. 하나원 동기였습니다. 소영 씨 어서 오세요. 오늘 사람 별로 없네요. 잠깐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지연은 커피 2잔을 만들어 테이블로 갔습니다. 소영은 밝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나는 회사 생활 재밌어요. 사람들도 좋고, 지연 씨도 다른데 지원해봐요. 학력이 안 돼서요. 지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연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지난주에 하나원 동기 모임 있었잖아요. 거기서 누가 지연 씨 영상을 봤대요. 영상이요? 유튜브에 올라왔대요. 탈북민 카페 알바 현실 이런 제목으로.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찍은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댓글이 좀 안 좋더라고요. 소영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카운터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3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뭘 더 바래? 북한에서 좋게 살았으면서 왜 왔대? 저 여자 진짜 탈북민 맞아? 연기 아니야? 불쌍한 척하지 마라.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악플러들이에요. 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집에 돌아온 지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찾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지친 눈빛. 카메라는 그녀를 가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더 읽었습니다. 이 여자 평양에서 교수였대. 근데 왜 카페 알바를 해? 거짓말 같은데 교수가 알바를? 북한 학력은 가짜니까 당연하지. 지연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우러러봤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야? 지연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카페 출근했습니다. 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백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장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봤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전화하셨어요. 영상 때문에 카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지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만둬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당분간 카운터 말고 주방에서 일하는 게 어때요? 손님들 눈에 덜 띄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 생각도 아니고 사장님이 그러시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겨져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후 주방에서 지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컵과 접시가 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 여대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는 김민지예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이에요.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민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점장이 민지를 카운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에게 포스기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민지는 금방 배웠습니다.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그 목소리가 지연에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멈추고 잠시 카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자신감 넘쳤습니다. 손님들도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저것이 정상이지.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설 수 없는 사람, 주방에 숨어야 하는 사람, 탈북민. 일주일 후 손님의 모욕. 그리고 오늘 그 남자들이 왔습니다. 야, 북한 사람이 만든 커피 마셔도 돼?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연은 백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밖에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견뎌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퇴근길, 지하철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졸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물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북한 사람, 탈북민, 빨갱이. 나는 김지연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조교수였어. 문학을 가르쳤어. 학생들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 정체성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 9시 반지하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하나원 동기들의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소영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연락해. 다른 동기들도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힘내. 우리가 있잖아.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너는 잘하고 있어. 지연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다고? 그들도 힘들 것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이를 닦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카페에 출근할 것입니다. 다음 챕터 3에서는 지연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과 외부의 더 큰 시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것입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점장의 제안. 지연 씨, 학교 다녀볼 생각 없어요? 점장이 물었습니다. 학교요? 학점 은행제 있잖아요. 학사학위 따면 취업도 더 잘 되고. 돈이 없어서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탈북민들한테 지원금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썼어요. 집 구할 때 생활비로. 아, 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봐요. 여기서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 해도, 학사 학위를 딴다 해도 그녀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 조교수. 그 경력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35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대학생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날 밤 결심.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지연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카페 알바생입니다. 이모입니다. 탈북민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학교?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자리? 학력이 안 됐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글을 쓸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써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탈북의 과정, 남한에서의 고통, 모든 것을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누가 읽을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쓰자.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밝았습니다. 불빛이 별을 삼켰습니다. 평양에서는 별이 보였는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와 억압의 고요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었어. 그 정체성이 그리웠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올 것입니다. 또 카페에 가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글을 쓸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은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올 변화를 위해. 카페 브루잉 3주 후 지연 씨 사장님이 오신대요. 민지가 주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사장은 한 달에 한두 번 매장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속 없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지연은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홀로 나갔습니다. 사장은 점장과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김지연 씨 이리 와봐요. 네. 지연은 다가갔습니다. 사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앉아요. 네. 지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5개월입니다. 일은 잘해요. 성실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사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요즘 매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손님들이 수군거려요. 여기 북한 사람 있다고.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닌데.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장사가 문제예요. 손님이 줄었어요. 단골들이 다른 카페로 가요.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세요. 그 말이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한 달치 급여는 다 드릴게요. 위로금도 좀 드리고. 사장님, 미안해요. 정말. 근데 나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사장은 일어났습니다. 점장을 보고 말했습니다. 처리 잘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점장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할게요. 그래요? 쉬어요. 지연은 백룸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오후 2시 한강 둔치. 지연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80만 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쓰면 한 달도 못 버텼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카페에서도 잘렸는데 다른 곳은 받아줄까요? 망했어.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나왔습니다. 배급이 있었습니다. 집도 주었습니다. 물론 자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자유가 있지만 밥을 못 먹네. 그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걸까요? 자유인가 생존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 그 물음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저녁 7시 반지하 집.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하나, 계란 2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하지만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지연은 계란 하나를 삶았습니다. 물을 끓이고 계란을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0분. 그 사이 휴대폰을 봤습니다. 구인구직 앱을 열었습니다. 알바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자 우대였습니다.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김지연, 나이 35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그녀는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북한 학력은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경력 카페 알바 5개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조교수 7년. 그 경력은 사라졌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곳, 2곳, 3곳.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껍질을 벗겼습니다. 소금을 뿌려 먹었습니다. 맛없어.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밤 10시 글쓰기.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2주 전부터 쓰기 시작한 글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탈북 과정, 남한에서의 고통,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을 잃었습니다. 사장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안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탈북민이라서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투명 인간입니다. 아니,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요? 자유를 찾아서? 하지만 자유가 뭔가요? 밥을 못 먹어도 자유인가요? 일자리를 잃어도 자유인가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반지하에서 혼자 죽는 탈북민.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통계 숫자 하나 늘어날 뿐.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구직 실패.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지원서 받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우리는 젊은 사람을 선호해서요. 네, 또 끊었습니다. 오후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쉽지만 불합격입니다. 다음 기회에. 지연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울었습니다. 35세. 너무 늙었나요? 경력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탈북민이라서? 다 내 잘못인가?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것이 잘못일까요? 자유를 찾은 것이 잘못일까요? 모르겠어. 지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세 독촉.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지연 씨, 이번 달 월세 언제 줘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벌써 일주일 늦었잖아요. 다음 주까지는 꼭 줘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120만 원. 월세를 내면 80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 식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기로 했습니다. 외출을 줄였습니다. 교통비를 아꼈습니다. 구직 활동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탈북민이세요? 죄송하지만 경력이 너무 짧으시네요. 나이가.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주 후 하나원 동기 모임. 소영이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 동기 모임 있어. 올래? 나는 됐어. 왜? 보고 싶은데. 그냥 피곤해서. 힘들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우리 친구잖아.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일 잃었어. 뭐? 카페? 응. 한 달 전에.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해서.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야.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너는 잘 되잖아. 나도 처음엔 여러 번 떨어졌어. 근데 포기 안 했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임 와. 다들 너 걱정해. 혼자 있지 마. 알았어. 저녁 7시 신림동 고깃집 모임 장소였습니다. 지연이 들어가자 동기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 민수, 혜진, 철호, 영희. 지연아. 소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앉아. 오랜만이다.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많이 먹어. 소영이 고기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지연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연아, 요즘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 일 그만뒀다며? 다른 데 구했어? 아직? 힘들겠다. 나도 작년에 실업급여로 버텼어. 너는 지금은 괜찮아? 응. 물류회사 들어갔어.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야. 다들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철호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영희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글 쓴다며? 소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말했잖아. 보여줘. 아직 완성 안 됐어. 그래도 보고 싶은데.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글은 너무 사적이었습니다. 아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 쓰면 보여줄게. 알았어. 기대할게. 밤 11시 귀가길. 모임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동기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다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쓴 글을 읽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교수 시절, 학생들과의 추억, 당의 어감, 자유에 대한 갈망, 탈북 결심, 두만강, 중국에서의 도피, 남한 도착, 하나원, 그리고 서울에서의 고통,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거나 SNS에 올리거나 어디든 누가 읽을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평양에서 서울로 -1 탈북 교수의 기록. 첫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 종합대학 조교수로 살았습니다. 2023년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평양 시절, 첫 강의, 학생들의 눈빛, 금지된 책들, 진실을 알고 싶었던 갈망, 모든 것을 썼습니다. 오후 3시 업로드, 글을 다 썼습니다. 3,000자 넘는 글이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읽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이게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탈북민으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지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조회수는 0이었습니다. 댓글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요.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일은 뭘 쓸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밤, 중국에서의 두려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감격, 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조금씩 쓰자.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읽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 블로그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 그 다음 50, 100. 누군가 그녀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응원합니다. 탈북민의 현실을 처음 알았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연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플도 달렸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또 탈북민 코스프레 키읔키읔. 교수였으면 한국에서도 잘 살 텐데 이상하네. 지연은 악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2번째 글, 3번째 글, 4번째 글.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주 후 전화 한 통.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북한 인권단체 자유의집 활동가입니다. 네. 블로그 글 잘 봤습니다. 혹시 저희 단체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요? 네. 탈북민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비도 드립니다.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연. 평양에서는 매일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해보자.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학로 작은 강당. 일주일 후, 지연은 강단 앞에 섰습니다.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시민활동가들, 탈북민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2023년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밤, 얼어붙은 강, 죽음의 공포. 살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양 시절 강의실 학생들. 금지된 책들을 몰래 읽었던 일. 진실을 알고 싶었던 갈망. 탈북 결심. 그리고 남한에서의 고통. 이곳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교수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일을 잃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서.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곳에 왔을까? 자유가 뭘까? 밥을 못 먹어도 자유일까? 지연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침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연 후 카페. 수고하셨어요. 북한 인권단체 활동가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 반응 보셨죠? 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더 해주세요. 사례비는 20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2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 블로그 계속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네,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탈북민의 진짜 목소리가 필요해요. 언론에 나오는 건 다 자극적인 것들 뿐이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해요. 우리 단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집.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20만 원을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85만 원. 여기에 20만 원을 더하면 105만 원.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5천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 들었어요. 감동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교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세요. 교수님.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교수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울컥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댓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2주 후 새로운 강연. 전화가 또 왔습니다. 지연 씨, 저 종로에 있는 열린사회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주제는 탈북민의 학력 인정 문제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북한 학력 인정 현황, 탈북민 취업률, 교육 지원 제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추가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해야 해.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눈물. 토요일 종로 강연장. 이번에는 청중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제 학위는 휴지 조각입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신의 학위증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박사 학위증입니다. 7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졸입니다. 대학원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북한 학력은 안 된다고.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공부한 것이 가짜인가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가짜인가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탈북민에게 학력 인정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꿈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진짜입니다. 제발 인정해 주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 후 예상치 못한 만남. 강연이 끝나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안경을 쓴 교수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준호 교수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놀라 명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탈북민 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학원 진학 생각 있으세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네, 제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면서 석사 과정을 밟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학력 인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는 건가요? 당신의 경험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 연구실로 오세요. 자세히 얘기하죠. 박준호 교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과의 통화. 소영아, 나 오늘 대박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지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나한테 대학원 오래. 진짜? 축하해.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이 생겼어. 당연하지. 너 잘할 수 있어. 소영아, 고마워. 내가 계속 응원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을 보기는 힘들었는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고려대학교 연구실. 지연은 고려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들고 강의실로 향하는 모습.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과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기대와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박준호 교수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이 가득한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정말요?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한 달 후 변화. 지연은 매주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교회, 도서관 여러 곳에서 불렀습니다. 사례비도 쌓였습니다. 생활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블로그 조회수는 2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고려대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인터뷰, 자료 정리, 논문 보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하던 연구와 비슷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연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학회 발표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당신 이야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요? 네. 당신의 사례가 중요한 연구 자료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회. 평양에서 그녀는 매년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됐습니다. 저녁, 반지하 집.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조금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치, 계란, 고기, 야채. 더 이상 하루 한 끼만 먹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안정되고 있어.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고려대 연구실에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연구실 냄새가 평양의 연구실과 똑같았습니다. 책과 종이의 냄새,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다시 연구자가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바로 달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교수님, 정말 멋지세요. 당신의 여정이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 브루잉 앞. 지연은 우연히 옛 직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카페 브루잉. 5개월 동안 일했던 곳. 해고당했던 곳.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장도 보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 씨? 민지가 놀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점장도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일 구했어요. 대학교 연구실에서요. 정말요? 잘 됐네요. 점장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제가 쏠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때 미안했어요. 사장님이 그러셔서. 알아요. 괜찮아요. 지연은 앉았습니다. 민지가 카페라떼를 가져왔습니다. 지연 씨, 블로그 봤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이모로 불렸습니다. 주방에 숨어야 했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밤 책상 앞.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옛 직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일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학위도 없고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도착할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2주 후 학회 발표. 서울 시내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박준호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탈북민의 학력 인정 문제와 사회 통합. 화면에 지연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없었지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은 평양에서 조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카페 알바로 일했습니다.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 내 경험은 진짜다. 지연은 뒤쪽 자리에 앉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학문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했어.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박준호 교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입니다. 그 탈북 여성은 저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지금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처음으로 학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녀는 연구자였습니다. 6개월 후 고려대학교 강의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탈북민 교육 문제를 직접 경험하신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강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70명의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교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카페 알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강단에 서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와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0분 동안 그녀는 말했습니다. 평양의 강의실, 금지된 질문들, 탈북 결심, 두만강, 남한에서의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학생들은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평양에서는 교수였잖아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양에서는 교수였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힘들었지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블로그 잘 보고 있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응원할게요. 사인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연은 웃으며 노트에 사인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후 박준호 교수 연구실. 지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학점은행제 학위 인정이 나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대학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2년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다음 학기부터 석사 과정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연구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탈북민 교육 정책을 연구하세요. 당신의 경험이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대학원생입니다. 지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저녁 하나원 동기 모임. 신촌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소영, 민수, 혜진, 철호, 영희, 그리고 지연. 건배. 맥주잔이 부딪혔습니다. 지연이 대학원 입학 축하해. 모두가 웃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대단해. 나는 너 보면서 힘 얻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버텼어. 우리가 뭐 했어? 너 혼자 다 한 거지. 아니야. 힘들 때 너희가 있어줬잖아.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근데 지연아, 블로그 책으로 낸다며? 응.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다음 달에 나와. 제목이 뭔데? 평양에서 서울로 한 탈북 교수의 기록이야. 멋진데? 나 꼭 살게. 고마워. 혜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카페 일은 어떻게 생각해?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운 게 많았어. 힘들었지만 덕분에 성장했어.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었을 거야. 그래, 맞아. 힘든 시간도 다 의미가 있어. 철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공장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처음엔 창피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 맞아. 우리가 살아남았잖아.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함께 가자.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지연 씨, 원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책 표지도 나왔어요. 보실래요? 편집자가 시안을 보여줬습니다. 표지에는 두만강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실루엣. 제목 평양에서 서울로. 부재 한 탈북 교수의 자유를 향한 여정. 지연은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되는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간되면 북 토크도 하실 거예요. 홍보 일정도 잡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집자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지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김지연. 평양에서도 이 이름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작가님. 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교수, 알바생, 연구원, 그리고 이제 작가. 그녀의 정체성은 계속 변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한 달 후 책 출간 기념회. 대형 서점의 북 토크 행사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연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카페에서 해고당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연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인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다가와 책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감동받았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지연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탈북민이에요. 10년 전에 왔어요. 아,
선생님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아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여성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처럼. 네, 꼭 그러세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반지하를 떠나며 지연은 짐을 쌌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반지하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곰팡이 냄새, 외로운 밤들, 눈물과 절망.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희망을 찾았습니다. 고마웠어. 지연은 방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지하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많이 변했어. 2년 전 카페 알바였던 자신, 월세 걱정에 하루 한 끼만 먹었던 자신, 지금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작가였습니다. 강연자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장했습니다. 다음 날 첫 대학원 수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의실이었습니다. 지연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2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연은 37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사회학 첫 시간입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은 열심히 노트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연 학생, 의견이 있으신가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지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탈북민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인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현장 경험이 중요하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같이 공부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나도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한 달 후 소영과의 산책,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지연아, 요즘 행복해 보여. 소영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평양에 있을 때랑 비교하면 어때?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안정적이었어. 교수 자리도 있었고, 근데 자유가 없었어. 여기서는 힘들었어. 일도 없었고, 차별도 받았어. 근데 자유가 있었어. 그래서 둘 다 필요해. 안정과 자유. 나는 이제 둘 다 가진 것 같아. 소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너도. 우리 다 변했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소영아, 고마워. 왜 갑자기?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앞으로도 함께 가자. 그럼. 영원히.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특강 요청. 북한 이탈 주민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특강 부탁드립니다. 기꺼이 하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0명의 탈북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안한 눈빛, 두려움, 기대.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3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일도 없었고 차별도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들 겁니다. 낯설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두만강을 건넜으니까요. 자유를 선택했으니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무서봐요.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 후 박사과정 준비. 석사 논문을 마쳤습니다. 제목 탈북민의 학력 인정 문제와 사회 통합 방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박사 과정 생각해봐요. 박사요? 네. 이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까지 갈 수 있어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해내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지연은 평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던 날, 30살이었습니다. 논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김성희 동무 축하합니다. 그때는 김성희였습니다. 지금은 김지연입니다. 다시 박사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나만해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해보자.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봄 캠퍼스. 벚꽃이 피었습니다. 지연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지연 선배님, 후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오늘 세미나 가시죠? 응,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자유로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에서는 하늘도 무거웠습니다. 감시와 억압의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가벼웠습니다.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두만강을 건넌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반지하에서 울던 날들, 카페에서 이모로 불리던 날들, 일을 잃고 절망하던 날들,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를 자유롭게 저녁 집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오늘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합니다. 책을 냅니다. 강연을 합니다. 다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 그녀는 다시 썼습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 탈북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학력이 인정받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 꿈을 향해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글을 마쳤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댓글이 바로 달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얼룩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의 강의실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의 얼굴, 칠판에 적힌 문장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평양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도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내일도 살아야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실에 갈 것입니다. 공부할 것입니다. 글을 쓸 것입니다. 강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꿈꿀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사는 세상을. 잘 자, 지연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